50대부터 꼭 알아야 할 노후가 풀리는 5가지 인생 조언. 노년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젊을 때의 활력이 사라지면 남은 삶은 그저 버텨내는 것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82세 노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살고 계시죠. 물론 예전보다 신체 활동이 줄었고 어떤 일은 힘에 부칠 때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친구들을 만나 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전히 젊은 날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파랑새는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저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겠죠. 노후에 대한 대비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생활 방식까지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노년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60대에 이르러서도 아직 시간이 많다고 여기며 노후 대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조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80세가 넘어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50대부터 꼭 알아야 할 노후가 풀리는 5가지 인생 조언.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데에 있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배워서 뭐 하겠어?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배움과 도전은 삶의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98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60세에 처음 스키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스키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오히려 도전을 즐기셨고, 그 결과 80세가 넘어서도 매년 겨울이면 스키를 즐기러 다니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나였다면 60세에 그렇게 용기 내어 스키를 배울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도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배움과 도전은 우리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 뛰어들어 보는 것 등등 모두 뇌와 신체를 자극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결과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런 도전이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계속 미뤄왔던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고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활력과 기쁨 그 자체니까요. 50대에 들으면 인생이 풀리는 노후 조언. 두 번째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젊을 때처럼 쉽게 생기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충분한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0대 중반부터 은퇴를 하고 이후 남은 20년, 30년의 시간을 보내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기대거나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플 때 불시에 생기는 의료비부터 시작해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셨고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그 퇴직금으로 삶을 이어가려니 금방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셨고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 더 일찍 자산 관리를 시작하고 현금 흐름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지 계획해보세요. 무리한 투자나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존엄과 평온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신체 나이는 우리가 충분히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10년 더 젊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더 늙어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성 노화입니다. 가성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신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등이 모두 가성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은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은 신체와 뇌 모두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80세가 되어도 중년처럼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노후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네 번째는 노후 주거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골로 가서 한적하게 살고 싶어 하시죠. TV에 나오는 전원 생활을 보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여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울증에 빠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이 부모님을 위해 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해드렸지만 시골에서 활기차게 활동하시던 부모님은 오히려 도시의 소음과 적응하지 못한 환경에 힘들어하시고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주거지는 그저 꿈이나 로망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 성향, 그리고 건강 상태에 맞는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디인지, 내가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노후에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을 아직 젊다고 여기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되 우리는 여전히 젊다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로 여기며 무엇이든 도전하고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생은 분명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중요한 조언을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미리 대비하며. 세 번째,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고. 네 번째, 본인 성향에 맞는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80세,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을 혹시 다시 들으시며 되새기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50대부터 꼭 알아야 할 노후가 풀리는 5가지 인생 조언. 노년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젊을 때의 활력이 사라지면 남은 삶은 그저 버텨내는 것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82세 노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살고 계시죠. 물론 예전보다 신체 활동이 줄었고 어떤 일은 힘에 부칠 때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친구들을 만나 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전히 젊은 날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파랑새는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저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겠죠. 노후에 대한 대비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생활 방식까지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노년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60대에 이르러서도 아직 시간이 많다고 여기며 노후 대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조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80세가 넘어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50대부터 꼭 알아야 할 노후가 풀리는 5가지 인생 조언.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데에 있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배워서 뭐 하겠어?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배움과 도전은 삶의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98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60세에 처음 스키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스키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오히려 도전을 즐기셨고, 그 결과 80세가 넘어서도 매년 겨울이면 스키를 즐기러 다니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나였다면 60세에 그렇게 용기 내어 스키를 배울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도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배움과 도전은 우리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 뛰어들어 보는 것 등등, 모두 뇌와 신체를 자극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결과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런 도전이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계속 미뤄왔던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고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활력과 기쁨 그 자체니까요. 50대에 들으면 인생이 풀리는 노후 조언. 두 번째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젊을 때처럼 쉽게 생기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충분한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0대 중반부터 은퇴를 하고 이후 남은 20년, 30년의 시간을 보내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기대거나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플 때 불시에 생기는 의료비부터 시작해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셨고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그 퇴직금으로 삶을 이어가려니 금방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셨고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 더 일찍 자산 관리를 시작하고 현금 흐름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지 계획해보세요. 무리한 투자나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존엄과 평온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신체 나이는 우리가 충분히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10년 더 젊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더 늙어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성 노화입니다. 가성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신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등이 모두 가성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은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은 신체와 뇌 모두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80세가 되어도 중년처럼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노후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네 번째는 노후 주거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골로 가서 한적하게 살고 싶어 하시죠. TV에 나오는 전원 생활을 보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여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울증에 빠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이 부모님을 위해 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해드렸지만 시골에서 활기차게 활동하시던 부모님은 오히려 도시의 소음과 적응하지 못한 환경에 힘들어하시고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주거지는 그저 꿈이나 로망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 성향, 그리고 건강 상태에 맞는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디인지, 내가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노후에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을 아직 젊다고 여기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되 우리는 여전히 젊다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로 여기며 무엇이든 도전하고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생은 분명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중요한 조언을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미리 대비하며 세 번째,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고 네 번째, 본인 성향에 맞는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80세,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